안녕하세요. 옆집 부장의 대리입니다. 오늘은 네프콘에 올린 관세 전쟁 중에 미국이 왜 일본을 방문했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이디어가 일단 이미 아시는 것처럼 국가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 중요한 키워드 광물 수출 제한이 나와 있는데 보면 작년 일단 12월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상무부는 미국의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 무기에 사용되는 뭐 갈륨, 게르마늄, 뭐 안티몬 요런 흑연 이런 거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발표를 미리 했어. 트럼프 취임이 당선이 작년 11월 올해 1월이 이제 취임 전에 일단 중국도 무역전쟁, 관세전쟁을 하고 있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2004년 10월에 중국 이를 추가 제재를 발표했으니까 저희가 뭐 이미 눈에 보고 있는 어떤 무역 분쟁이라는 전쟁들은 어느 정도로 이미 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뭐 시의 가장 결론도 있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GDP 대비해서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인데 어찌됐든 알고 있고 반영이 좀 되어가는 중이다. 미국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고대역 폭 메모리 저희가 알고 HBM을 추가를 하고 중국 반도체 관련 기업 제재 리스트에 올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은 그걸 AI에 관련된 IT 이런 걸로 이제 규제를 하고 미국이 관점이 있는 기초 소재 희귀 그러면 싸우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강 건너 불 건너 이제 구경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저희가 도대체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나 이런 물론 뭐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갈륨하고 이제 게르마늄을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중인데 여기 보면 미국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수가 굉장히 중국에서 수입하는 미국의 어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90%였는데 많이 내려왔다라 또 중국이 또 얘기한 걸 보면은 수출관리법에 의거요 그다음에 민감 중용 수출 엄격하게 통제할 것이라고 이미 언급을 했어. 이게 최근에 얘기해서 뭐 이미 뭐 수출 관련돼서 통제를 하고 있고 뭐 12월도 아까 마스에 나와 있는데 특별한 뉴스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희귀 금속들은 뭐 게뉐마늄은 반도체 제조의 적외선 술 나와 중국의 이제 뭐 외국계 히토류도 이제 중국 애들이 압박을 해서 팔고 나가도록의 성화자원 뭐 여기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민영 공사나 이런 쪽에 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태워 뭐 사용해서 방사능 후에 그때 라이스 그러니까 막 계속 규제를 서로 늘리고 있는서 어느 쪽이 미국이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희귀광물은 뭐 갈륨이나 게르마늄 같은 뭐 여러 가지 건데 여기에 가공한 능력 그러니까 공장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양산을 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엔 가격 급등보다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차이나가 이제 미네랄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관세를 부과하면 얘네들이 이제 중요 이제 광물 자원에 대해서 이제 확장해서 규제를 하겠다, 늘리겠다라고를 이제 저희 여기 보면 라이센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중요한 거에 중요한 이제 관련 그러니까 뭐 희귀 자원들 이런 것들은 지금 레코드 하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뭐 비슷하게 뭐 다른 것들도 뭐 리커버가 있다 이렇게 보시. 그래서 일단 퍼페추아 시인 존 체리라고 게 있는 회사의 CEO인데 미국 광물 자원에 대해 지역에서 미래를 확보해야 될 때라고 해서 뭐 정부도 그렇고 이제 업체도 어떻게 보면 비상이 걸린. 그래서 미국은 가능한 국가에서 필요할 때마다 동맹국에서 중요한 자원을 재빨리 구축하고 비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그래서 여기가 알 수 있는 최근에 왜 트럼프가 그린란드랑 러시아랑 이렇게 잘 뒤에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진 매정되어 있는 국가거든요. 여기 빨리 해라. 그래서 제하고 싶다.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키를 가졌다라는 게 결국엔 외신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그래서 국내 당연히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다른 국가랑 연대를 해서 미국이 일전 관세 분담과 서로 카드를 내놓으면 뭐 이게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후에 마음다. 그다음에 여기에 제목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최근에 지난 일본을 정상회담인데 중국으로부터 토류 자립도를 낮추는데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시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의 의존도가 근데 일본은 미리미리 너무 싫어하고 그다음 말레이시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본이 어느 노하우 연결해주지 않. 만약에 제 생각대로 남 말레이시아 이런 쪽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면 아마 일 많이 시다라는 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면 무역 분쟁이 나면 장이 빠그라 이런 내용 서로 대한 치고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해서 미국이 일본과 좋은 협상 결과가 나온 뭐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선을 확대하는 게 좋지 않나.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따라서 가이드해주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일단 구체적인 스케줄 보면 2025년에 원래는 그다음에 LNG 수송 많이 해서 이런 거 8곡에 시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협상 한 달을 뒤에 요 날짜에서 요때 전후로 치가 왔다 갔다 클 수 있다. 여기서 나온 히토류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해보긴 해야지 전체 공급의 전자재 그다음 재생에너지 방위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기계라는 계속 글로벌 지를 규제가 돼서 이미 출적인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무역 분쟁의 관세전에서 만약에 아무리 해도 이게 협상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제안하면 사실 모든 자원이라는 게 아시는 재금속도 맞고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근데 이제 이런 외부 이슈에 따르지 않을까라는. 네, 과거에도 후가 이제 시후에 톤당 있다고 해서 이런 어떤 미국과 글로벌 주요 산업에 대한 가격 시대는 3월씩 많이 나오거나 반등이 나와 이런 이 외교적 마찰 때마다 좀 많은데 이게 실제로 실행을 안 했죠. 왜냐하면 자국 기업에 그래서 지금
국방부 같은 경우는 생긴 게 아니라 2020년도나 이제 생산에 이르 다운인데 이런 생산에 이르기 전 국내 자금지 환경 대량도 아니라 주다. 그래서 일단 수요에 대해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 히토리 같은 경우에는 희귀금속, 뭐 희귀한 금속은 아니지만 여러 광물에 흩어져 존재하고 이 여러 가지 종류, 이게 수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기 때문에 어색한데 여러 가지 17개에서 뭐 이런 이제 금속들의 특징이 작은 양만 화학적으로 안 좋게 열 접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정기적인 해서 히토리는 보통 이제 계약, 왜냐면 소재다 뭐 제조업체 입장치가 아니라 저희가 10년치 계약과 그래서 단기 스팟과 영향을 받지 않고 반도체도 메모리가 2년 동안 오르면 계약 가격에 똑같다고 해서 미국과 일본에서 주차들 많이만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환경 오염, 그 다음에 생산 확장 역시 말씀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갑자기 때문에 쉬운 게 굉장히 지금 어려움다. 결국엔 이런 외부 지정 이슈 때문에 왔다 갔다 가격 있어서 이런 거, 그리고 미국이 중국이 어떤 카드를 가져가, 그래서 이제 히토류는 소수의 부존량이 이제 밀집 히토류라고 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희귀하다는 거는 히토류가 매장 규모가 좀 많은, 일단 중국이 말씀대로 제일 많고 그다음 베트남, 아까 일본이 얘기했던 다변화식 베트남, 말레이시아였는데 베트남 그냥 2위의 매장량이다라고 아마인데 저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최근에 2주 전인가요? 러시아 푸틴이랑 만나가 뭐 이런저런 우크라이나랑 미국이랑 미리 비서 저희가 종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건 관련 러시아를 갑자기 만났다. 러시아가 두 개 오버 바로 이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협상의 카드로 봐도 제가 생각할 베트남하고 이제 수가 있지 않은데 미국과 베트남은 아직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매장량 건 안에 그린란드나 월린란드가 만약에 가져오게 된다면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거에 그래도 절반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는 해서 핀란드 얘기를 꼭 이런 이유에 있다라고. 근데 이제 히토류의 어떤 매장량 생산량, 중국은 당연히 매장량인데 그 매장량이 굉장히 적은, 그래서 뭐 뒤에 말씀드린 손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예상외로 미얀마가 매장량은 많이 매장량이다. 미국이 보통은 자원을 많이 투입을 많이 한다. 이가 매장량과 얼마나 크게 잡고서 늘어지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별 희귀 자원 보유량, 뭐 아까 히토류 가격 동향을 일단 이게 엄청 많이, 그게 이제 코로나로 이는 거, 코로나 이후로 전기차이 많이 일어나서 요때 전기차랑 이제 이런 풍력 이런 쪽에 이제 엄청나게, 근데 2000년도에 당연히 그 다음에 네온이라고 이게 이제 반테르비움 이런 프로 하락 아닌데 최근에 보면은 이 네온 한 달 나오고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무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가 좀 오르지 않을 수가 되지 않아. 네오디뮴 이렇게 많이 빠져 거의 오른까지 거의 레벨까지 내려왔다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이네 한 달 이런 뭐 기가 개선되거나 아니면 뭐 공급망이 재편된다 그래 누가 어느 정도 스페큘레이션 네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히토류 관련 기업인데 아직까지 뭐 저랑 비슷한 생각이겠죠. 펀더멘털 이게 미국과 캘리포니아에 있는 다른 지역 공부가 뭐 굳이 미국 같은 경우 다운, 왜냐면 가격에 관련돼서 글로벌 관련된 들의 생각보다 가지각서 MP 머티리얼즈가 그래도 받아보면은 3년 동안 10%는 올랐다. 최근에 그래서 뭐 한 달 사이 당연히 합의가 되면은 다시 받아들을 하고 있다. 이런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업스트림 다운 세 가지, 업스트림과 베네트네스 오잖아. 모나타임 이런 것들에서 광석을 저희가 채굴 하는, 석유로 치면은 석유를 뽑는 그런 거를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처럼 히토류도 이제 광석을 채굴하는 거를 업스트림이라고, 미드스트림은 용재 건설을 통해서 화합물을 만들고 금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빼는, 그래서 뭐 도시 광산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 쪽에 그다음에 다운스트림은 이제 제품을 뭐 히토류를 이용해서 메탈을 만드는 자석을 만들어서 어떤 필요한 어떤 IT에 되거나 뭐에 넣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업스트림 쪽에 인류에서 미네랄 후기, 여기서는 이제 미국이 글로벌로 뭐든지 다 1등하고 있지만 2등하고 이렇게 많이 뒤져있다. 근데 이기로 이렇게 해결되진 않는다라는 거를, 그래서 MP 머티리얼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뭐 제가 밑에 남겨드린 링크를 보시면서 한번 것 같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셋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매니지먼트, 그다음 기간 투자자는 얼마나 갖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추정,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몇 명이 커버하고 있고, 뭐 내년도에는 몇 명인데 지금 보면은 뭐 내년도에는 뭐 올해 2025년도에는 되게 매출액이 크게 상승한다고 추정을 해놨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추정 실적 자체는 턴어라운드.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트럼프는 가장 중요한 무역 분쟁 대상이과 중국은 광물자원, 미국은 반도체 HBM 규제에 싸우고 있다. 미국은 자신인들 점이 광물자원에서 규제주가 좀 되지 않을까. 그다음 최근 트럼프가 일본 방문 좋은 관계를 유지한 아마도 일본 히토류 관련해서 죽기 때문에 이거를 얘네는 게 아닌가라고. 그 다음에 히토류 등은 이제 단기에 색장키도 쉽지 때문에 미국이 그린란드나 아니면 아까 말씀 러시아나 이런 카드로 내미면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린란드랑 러시아 아니면 사이는 좋지 않지만 베트남 이런 쪽에서 만약에 선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관세 관련해서 문제가 이제 없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 눌려있던 것들이 오르지 않은데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그래서 일본도 자립도를 낮추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결국 다변화다. 그다음에 미중 무역 중재 관세 전쟁이 심화돼서 술 제한의 카드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파지 않지만 가격세적인 부담 때문에 뭐 네오디뮴의 10달간 이런 봐야 된다.
이 히토리 관련된 업계 추정치를 보면 그래도 2025 가격이 오랫동안 빠졌기 때문에 25년 하반 공급 관련 재고 감소와 수가로 완만한 상승세가 된다기 바닥권이긴 하거든요. 뭐 수가 무조건 여기서 더 빠질 거라보다는 바닥을 좀 찍지 않아. 추정 후기엔 히토르는 스트림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다른 국가의 다운이나 인수하거나 아니면 다운스트림 관련된 업체랑 제휴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은 그건 역시 시장에 좀 호재가. 이상 옆집 부자형의 데니였고요. 유튜브에 올리는 컨텐츠들은 네프콘으로 한 달 동안 무료로 보실 수 있는 네프콘을 먼저 보시면서 좋아요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옆집 부자형의 데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